네, 코스피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입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코스피 얘기를 잠깐 짚어드렸는데 이틀 연속 하락세고 하락폭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5천선도 좀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까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장중에서 이 하락폭을 보면서 사실상 이 5천이 깨져서 다시 4천대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 마감할 때는 그래도 다행히 5천선은 지켜서 5,093.54로 마감은 됐다라는 점에서는 또 한숨 돌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종일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한숨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시퍼렇게 질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오늘 이 낙폭이 미국 9.12 테러 당시보다도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정말 좀 다들 놀랄 만한 그런 또 낙폭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이 계속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며칠 내로 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이 도착을 하셔서요. 9.11 테러가 있었을 때보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다. 공포감에 좀 휩싸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새벽에 환율 보고 놀랐을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었어요. 예. 1,506원. 우리나라에서 1,500원을 찍은 건 역사상 2번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위기 당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창을 보고 또 놀랐을 겁니다. 예. 어제도 사상 최대 하락폭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또 그걸 갈아치웠습니다. 9.12 사태로 인해서 미증시는 휴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개장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12일 당시 코스피 하락폭이 12.02%인데 오늘 그걸 갈아치운 겁니다. 예.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죠. 14% 넘게 빠져서 1000 밑으로 970선대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 5% 넘게 하락했다가 더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예. 8% 넘게 하락하게 되면 20분 정도 과열을 시키는데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아마 일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마 저기 한라산 내려가는 하행선 일처럼 네. 이제 내려 꽂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유가, 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한국 시장이 가장 현금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거 매도한 영향도 있고요. 아마 퇴근하시면서 또 한 번 놀랄 겁니다.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네. 서울은 리터당 1,8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네. 하루 사이에 40원, 50원 오른 곳이 많습니다. 주유소마다 대기행 열 겁니다. 하루 종일 놀랄 일밖에 없네요. 환율 보고 놀랐다가 주식창 열어서 놀라고 퇴근길에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다가 놀라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주식을 떠받치는 양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까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게 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7조 1,000억 원을 매도해서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매도했구나. 자, 그렇게 매도해도 환율은 그다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1,440원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2월 28일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중동전이 이제 화약고가 좀 건드리다 보니까 지금 어제는 이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가 무너졌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17만 원대,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4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10조 원 넘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도 원화로 갖고 있어서 추가로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지금은 국제 유가 출렁거리고요. 환율까지 이렇게 넘나들게 되면 국내 주식에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전할 때 손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오히려 지금은 지금 반도체주를 환전 창구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어요. 2, 3일 사이에 중동전이라는 화약고만 터졌을 뿐 국내 증시를 6,000피를 이끌었던 건 세 가지입니다.
개인의 유동성 자금,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 슈퍼 실적, 이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세 번째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5% 올랐고 올해 지난달까지 48% 오르다 보니 가장 빨리 먼저 던져도 현금화가 쉽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다소 아쉬운 건 우리가 12% 빠지는 동안 일본이 3%, 대만은 4%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국 경제의 취약점입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경제만 조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하락하니까 밈이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상승장에 등장했던 밈인데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웃음으로 좀 승화시키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는 건지 이런 밈이 나왔는데요. 김진호 특보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당분간은 좀 뭐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밈이 좀 재미있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두 분이 대상으로 돼서 어서 타 설명할 시간 없어라는 밈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 차 안에서 손을 내밀고 빨리 내 손을 잡아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오히려 우주로 가는 것까지 또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지금은 내릴 시간이야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일희일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의 현재의 이 장면을 잘 판단해서 어떤 부분들이 그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조언을 좀 구하고자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나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경제적인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뭐 변수랄까요? 어떤 장면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과거에도 중동전은 있었고요. 최근 20년 동안 6번에 걸친 중동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1개월에서 석 달 정도가 되면 거의 V자형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V자형으로. 네, 지금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에 초입해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전쟁이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지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지나가는 유조선을 침몰할지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자리 이상 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고요. 당시에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빌미로 좀 쉬자라는 것도 있지만 예. 오히려 이걸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로 이 기회에 네. 저가 매수해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때에는 전쟁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몰빵이나 그리고 B2는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현금도 종목일 수 있습니다. 조금 갖고 계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위험한 투자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